엄마가 떠나고 이 세상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라는 울타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든든한 것이었는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엄마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연애를 하고 저를 가지셨대요. 멋모르던 고등학생 시절에 좋아하던 오빠가 사귀자고 했고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덜컥 생겨버리고 만 거죠. 엄마 집에서는 임신한 것을 알고 난리가 나셨고 아이를 지우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가셨어요. 엄마는 고등학생, 아버지는 21살. 어린 두 사람이 임신까지 하고 집안에 지원 하나 없이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둘 다 어렸기에, 경험이 없기에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을 하면서도 뱃속의 저를 생각하며 많이 행복하셨대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집안에서 도망간 아버지를 데리러 왔고 임신한 엄마를 나몰라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저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는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저를 없애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차마 수술할 수 없었기에 그 길로 도망을 가셨다는 엄마. 시대가 바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섭고 암담한 일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를 지키려고 무모한 길을 선택한 엄마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 뒤로 만날 수가 없었대요. 몇 년 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셨지만 이미 이사를 가버려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소식이 끊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엄마는 아버지를 몇 번 수소문하시다가 찾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셔서 산속 깊이에 있는 어느 절에 찾아가게 되셨고 그곳에 계시던 비구니 스님이 엄마를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스님을 만나자마자 펑펑 울면서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스님은 엄마를 받아주셨고 그 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절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저까지 키우는데 거의 무보소리를 하셨대요.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배에 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해마다 엄마가 그 절을 찾아서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셨기에 절은 알고 있지만 스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태어날 때 받아주셨다는 그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거든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마치 손주처럼 이뻐해 주셨다고 하던데 사진으로 뵌 얼굴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죠. 엄마는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절을 떠나셨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곧 되는데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저를 떠나서 도시로 나오게 되셨어요. 달새빵 하나 겨우 구해서 시작된 둘만의 생활은 참 고달팠었어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오셨고 학교를 마친 저는 빈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어야 했어요. TV도 없었고 장난감도 없고 학교에서 먹은 점심 외에는 엄마가 올 때까지 쫄쫄 굶고 있어야 했어요. 서둘러 집에 오신 엄마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쌓아서 저와 저녁을 먹었고 이내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셔야 했어요. 매일 12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시는 엄마. 본인 쉴 시간도 없던 엄마는 저를 챙겨줄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제가 스스로 해야 했어요. 당시에 학교를 엄청 가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은 예쁜 옷에 학용품도 좋은 걸 들고 다니고 점심 도시락도 맛있는 걸로 싸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늘 비슷한 옷에 머리는 하나로 묶는 게 다이고 도시락 반찬도 엄마가 싸온 식당 반찬들이었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았어요. 엄마만 있으면 친구들이 놀려도 배가 고파도
사고 싶은 걸 못 사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엄마가 아픈 날이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어요. 입버릇처럼 아플 시간도 없다고 하셨지만 1년에 한두 번은 크게 몸살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있자면 저는 무서워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옆에 있느라 학교를 빼먹기도 했죠. 은혜야, 엄마 감기 옮으니까 저리 가서 자. 안 해.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러지 마. 감기 걸리면 정말 아파. 싫어. 고집은. 말 잘 듣는 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손을 꾹 잡고 얼른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그러면 이튿날 신기하게 다 나아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자고 그랬어요. 엄마는 일을 참 다양하게 하셨어요. 식당에서도 하고 파출부도 하시고요. 도배, 고물상, 쓰레기 처리장 등 돈이 되는 건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돼지 도축장에서 일을 하실 때가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창 사춘기가 올 나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 씻었어? 그럼 일 끝나고 씻고 왔지. 그런데 계속 냄새나. 냄새? 무슨 냄새? 알잖아. 돼지 똥 같은 냄새와 비린내 같은 냄새들. 엄마 손에도 배어서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그 냄새가 어김없이 났어요. 대개는 참고 넘어가지만 저도 신경질이 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냄새 난다는 제 말에 엄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와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 어린 날에는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딸이 달라지니 엄마가 제 눈치를 보셨어요. 지금도 그때 일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못 모르는 나이에 그런 거지만 잘못한 일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싫어하는 걸 아시고는 그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보험도 하시고 방문 판매도 하시면서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경매 사무실에. 경매? 그건 뭔데? 있어. 엄마가 우리 은혜랑 잘 살고 싶어서 따로 배우는 거.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힘이 드실 텐데 엄마는 늘 두세 개를 같이 하셨고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는 경매로 목돈을 벌고 싶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을 하시다 보니 돈을 크게 잃으셨어요. 저축한 돈에 대출까지 끼고 시작한 아파트 경매였는데 가진 거 홀딱 잃고 빚까지 생겼어요. 빚은 또 엄청 싫어하셔서 살던 전세를 빼고 월세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3일을 누워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도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순 없어서 다시 일어나 일을 하러 가셨고 손해를 보셨으니 부동산 쪽은 안 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동산 공부를 다시 하러 다니셨거든요. 은혜야, 오늘 엄마 늦어? 왜? 어디 가는데? 오늘 개모임이야. 엄마가 또 좋은 정보 듣고 올 테니까 너는 저녁 챙겨 먹고 얌전히 있어. 알겠어. 차 조심해. 엄마는 언제까지 일만 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동네 아파트로 돈을 번 이모가 있었는데 아파트만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계셨죠. 우연히 그 이모랑 동네 모임에 알게 됐는데 그 월세 받는 게 얼마나 부러우신지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떻게든 그 이모처럼 하고 싶으셔서 여기저기 따라다니시더니 완전히 단짝이 되셨어요. 맨날 김치랑 반찬 같은 걸 해서 날라주고 그 집 식구들 생일에는 선물까지 사다 주면서 친분을 쌓으시더니 드디어 알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모임에 들어가셨대요.
갯돈도 비싸서 버거워하셨지만 무조건 그 개모임은 꼭 참석하셨고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술이 엄청 취해서 집에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오늘 엄마 아파트 분양 당첨됐어. 정말이야? 진짜? 그럼 우리 거기로 이사 가는 거야? 아니, 분양권 팔아서 돈 챙겨야지. 이사는 무슨. 기다려봐. 우리 은혜, 엄마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운도 따라줬어요. 물론 앞서 실패도 여러 번 해서 손해도 보셨지만 결국엔 빛을 보셨죠. 돈 버는 법을 알게 된 엄마는 더 많이 바빠졌고 동네를 벗어나 전국을 다니며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드디어 저도 전세주택을 떠나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 아파트에 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집에 우풍도 없고 신축이라 깨끗하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도 있었고 유행하는 브랜드 옷이랑 운동화도 신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친구들을 부러웠는데 그때는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는 호주로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스펙 쌓고 싶어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게 선택을 해야 할 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모두 열심히 살아준 엄마 덕분이었어요. 은혜, 너는 호주로 가기로 했다며? 좋겠다, 은혜야. 돈 걱정 없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안 갈 거야? 집에서 도와주시기 힘드실 때? 우리 집은 너희 집이랑 다르게 보통 집 아니야. 아빠 혼자 직장 생활 하시는데 힘드시지. 친구들이 모두들 저를 부러워할 때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집이 못 산다고 친구 엄마들이 저랑 못 놀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벌레도 아닌데 다들 저를 피해 다녔었는데 상황이 바뀌니 다들 저를 부러워했고 능력 있는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우리 은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야. 은혜야, 마음껏 누리고 살아. 엄마 몫같이 네가 다 즐기면서. 알겠지? 그날 저희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늦어서 예전보단 나이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위해 행복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수고롭게 사신 엄마의 보람인 걸 아니까요. 저는 호주에 유학을 다녀온 뒤 대학 졸업을 하고 대기업의 마케팅실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기까지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저를 뒷바라지 주신 엄마를 위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뒷바라지 해준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대형 빌딩이었는데 다른 회사 사무실로 입점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바로 아래층이 증권회사였는데 엘리베이터로 오가며 자주 얼굴을 보기에 몇몇 남자들과 눈인사 정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회사 회식이 있었고 그날 회식으로 간 식당에 증권회사로 온 팀들도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소리에 쳐다보니 인사하고 지내는 낯익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소란스러웠고 저는 그쪽 사람들에게 신경을 끄고 회식에 집중했어요. 하필 부장님이 참석하신 날이라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팀은 하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술을 마실 때는 늘 건배를 주도하셨고 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술을 마셔야 했거든요. 요즘 회사들은 회식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하던데 불과 10여 년 전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주량 이상 먹게 돼서 저는 취해버렸고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행히 내 방에서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와 있었어요. 전화기를 확인하는데 벨이 울렸고 깜짝 놀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은혜 씨? 저 증권사 박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해 봤어요. 네? 전혀 기억이 없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취를 해서는 일행들이랑 떨어졌고 길에서 정신 못 차리는 저를 그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줬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통화를 하면서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알고 있다는 듯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저를 대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배려를 느꼈어요. 눈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이지만 도움을 받아서인지 가깝게 느껴졌고요. 그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밥을 샀어요. 저녁을 먹고 차도 한잔했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의외로 서로 성향이 맞는 게 많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그 사람도 저와 헤어질 때는 아쉬워했고요.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얼마 뒤 연인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라 제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연애는 신경 쓰시지 않아서 친구들도 저더러 연애 세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 요즘 연애하지? 그게 있잖아. 다 큰 애가 연애할 수도 있지 왜 버벅거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줘. 궁금하다. 엄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해하셨고 그래서 소개를 시켰어요. 엄마의 호출에 그 사람도 잔뜩 긴장해서 집으로 왔는데 명함을 보고는 엄마가 아는 척을 하셨어요. 어머, 여기 은혜 너네 회사랑 같은 건물에 있는 데잖아. 네, 맞습니다, 어머님. 내가 여기에 거래하는데 왜 우리 영호 씨는 한 번도 못 봤지? 엄마, 여기 고객이야? 그래, 너 본다고 회사 갔다가 증권사 있길래 상담받아봤지. 같은 빌딩에 있으면서 서로 눈 맞았네. 엄마가 그곳의 고객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도 엄마를 모르는 눈치라 우연들이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직업 특성 때문인지 매너가 굉장히 좋았고 말투도 다정했어요. 그런 면을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고요. 엄마는 무식한 남자들을 많이 봐서 사이 볼 때는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 그런 면에서 네 남자친구는 합격. 사이는 무슨, 우리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건데. 니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팔자 봐봐. 엄마라고 네 아빠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니? 에이,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앞서 나가는 엄마의 말에 아니라고만 했는데 정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게 사귄 지 2년 차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던 터라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랑은 평생 엄마랑 저 둘뿐이었잖아요. 거기에 남편까지 같이 살면 집도 북적이고 아이도 나오면 더 따뜻한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면 그 사람이 대리일 사이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 뜻대로 될까? 걱정은 됐어요.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내가 둘째라서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정말? 그래도 돼? 나는 엄마 외로우실 것 같아서 결혼 후에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당연히 그래도 되지. 나도 너네 엄마 좋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은 대리일 사이도 합가도 모두 좋다고 했어요.
신혼인데 어른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고 대리사에도 문제 없다고 했고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두 가지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 너무 기뻤어요. 저희 엄마도 얘기를 듣고 많이 좋아하셨고요. 정말이야? 그렇게 해도 된대?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니? 은혜니가 신랑감을 잘 구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가 30평대였는데 엄마는 사이를 위해서 6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당연히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그건 외에도 예물로 그 사람의 차로 바꿔주시고 가구도 새로 다 바꾸셨어요. 엄마가 함께 산다 뿐이지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들도 너무 과하게 준비한다고 고마워하셨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셔서 점잖은 성향이셨는데 그 사람의 차분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째라도 아들인데 대리사회로 가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엄마는 교양 있는 사돈을 만났다고 엄청 좋아하셨고요. 순조롭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워낙 바빠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편할 것 같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됐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둘 다 30이 채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아이를 바로 가지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예쁜 손자를 얼른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불임병원에도 가봤지만 둘 다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고요. 너무 임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다른 데 신경을 좀 돌려줘.